우리 공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정신 차려, 얘들아.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일단, 공기승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같이 타고 이동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자, 지난번 원어는 얘들아, 어떤 것을 형상화해서 제품이었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 맞아요. 다문항이야. 즉,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여성들을 보고 이제 느꼈던 것을 드러내는 작품이었죠. 그 작품과 동승 또한 마찬가지로 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1인칭 표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우리 표현 있어요? 자,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시적 화자라고 하죠. 제가 여기에 이를 해놓았습니다. 그쵸?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이제 시적 화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시적 화자인 나가 어디에 있어요? 국철을 타고 앉아 가다가라고 했으니까 국철이라고 하는 이제 학교에서는 지하철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지하철을 이르니 그럼 국철이 이 작품에 뭐가 되는 거야?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근데 이 국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화자가 무언가를 보게 되죠. 그 무언가가 뭐가 될까? 바로 아시안 젊은 남녀, 즉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철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이들을 만나게 된 공간이자 나는 이걸 타고 뭐 하러 가? 일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게 특별한 곳보다는 일상적인 공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누가? 아시안 젊은 남녀가. 이해됐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제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외국어가 되는 거죠. 내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 그대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질감을, 즉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아시안 젊은 남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들을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요소라고 부르냐면 화자가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적 대상이라고 얘기하고요. 화자는 이 안에서 시적 대상을 뭐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죠. 이해됐니? 그래서 관찰 대상이라고 표현한다 합니다. 이랬어?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시적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그 대상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건너편에 존재를 합니다. 즉 거리감이 있죠. 어떤 거리감? 물리적인 거리.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나는 이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해, 다르다고 생각해. 다르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도 거리감이 또 있어. 심리적 거리감이 또 있는 거야. 뭔 말이 됐어? 즉 이 건너편이라고 하는 대상과의 물리적 거리감을 우리가 심리적 거리감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거리감이 멀다 가깝다 멀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겁니다. 또는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겁니다. 뭔 말인지 했죠? 자, 그 다음에 늦은 봄날 공휴일 오후. 자, 시간적 계절적 배경 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체크해 드렸고요. 나는 왜 기차를 탔어? 잡무를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어. 자, 공휴일이지만 나는 뭐 하러 갑니까? 일하러 갑니다. 평범한 중산층 노동자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보조사 는이 사용됐죠? 자, 나는 일을 하러 가고 너는 밥을 먹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얘들아 보조사 는이 붙어버리면
그 문장의 화제이자 또는 대조의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보조사 느는 화자와 아시아인과의 차별성, 이질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작품에서는 얘들아 보조사가 두 번 나와 근데 각각 의미가 다르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함정이 발생되기 때문에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저희들, 쉽게 말하면 저들이죠. 누구예요? 그 남녀요. 위에 뱀님. 무엇을 하려고 국처를 폈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며 자, 화자가 그 대상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요? 궁금하니까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화자의 심리가. 근데 너희 얘들아 버스나 지하철 탔을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요. 얘는 어딜 가는 걸까? 얘는 뭐 하는 걸까? 궁금해요. 솔직히 말할게 얼굴 기억나요? 키는 기억나요? 뭘 입었는지 기억이 나요? 기억 안 나요. 왜? 우리가 그걸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봐봐. 관찰하거든요. 궁금해하잖아. 그 포인트가 뭐예요? 이 공간의 이 대상, 이 존재가 내가 느끼기에는 문제가 낯설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봐봐. 너희 반에 어떤 전학생이 있어. 근데 걔만 교복이 달라. 그럼 걔가 눈에 띄어 안 띄어? 띄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얘네들에게 지금 집중하는 이유, 관찰하는 이유는 얘네가 지금 다르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뭔 말했어? 이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 거야? 차별적 인식이라고 표현해.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그들은 결국 뭐합니까?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해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소통해요. 그들에게 나는 블러셔를 내는 거죠. 왜? 관심 없으니까 그들은 나에게. 근데 나만 그들을 의식하고 있어. 왜? 나는 그들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해. 이해했어? 자, 근데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그 다음에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써보는 저이들. 뭔가 나랑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는 행동은 나와 달라. 자,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이때는 내가 얘네 나랑 다르지 않네? 같네? 동질감을 느낍니다. 이 동자가 같은 동자를 얘기하는 게 같은 성질의 느낌. 이해됐어?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런, 네, 그런 나를 스스로 착하게 얘기해요. 천박이 뭐예요? 누가 너한테 천박하다면 너 기분 좋다.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안 좋죠? 왜? 질이 나쁘다는 표현이 고급스럽다의 반대적 표현에서 붙이는 뭔 말이겠어? 자기의 호기심을, 즉 자기의 행동을 천박하다고 표현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행동이 적절하다 생각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 왜? 아, 내가 저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건 결국 내가 저들을 다른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기 때문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 차별의 시선을 가지고 있음을 본인 스스로가 했다고 그것을 천박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대놓고 내가 그들에 대해서 편견, 차별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말하지 않고 천박한 호기심이라는 표현으로 둘러서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우회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접적인 다른 말에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적이지 않은 거. 그리고 이 우회적 표현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반성의 감정도 보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 그럼 내가 어떨까? 부끄러워.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순간 깨달았어. 아, 내가 저들을 차별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구나.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남을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평균시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도덕성에서 벗어나니까 자기가 팍팍하게 일부러 고개를 돌려요. 즉 시선을 돌리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 말은 즉 스스로의 모습을 뭐 하는 거야? 인식한 거야. 내가 편견을 갖고 내가 차별적인 시선을 갖고 이해되니?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 뭔 말인지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제시가 될 거냐면요. 그가 창가로 문을 돌렸죠. 그 창 너머 보이는 모습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자, 뭐가 눈에 띄냐? 바로 새요. 근데 이 새를 수식하는 말이 굉장히 길죠. 깃털 색이 다르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달라요. 겉모습이 다르다. 근데 이러한 새들이 물결을 타고 있어요. 즉, 물결에 같이 떠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건 결국 뭐야? 각자 다른 존재가 여기서는 함께해. 즉, 그 대상이 뭐야? 자연물인 새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나는 그들을 다른 존재로 인식을 했다고. 화자의 상황과 저 새들의 상황이 같아 달라? 달랐던 거지,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걸 보고 자기가 더 부끄러워. 이해되니? 나의 부끄러움을 더욱 강조시켜, 심화시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자의 정서와 관련 있는 모든 대상들을 객관적 상감들이라고 불러요. 조금 말이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자, 감정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대상입니다. 그렇죠? 주관의 반대적 표현이 뭐예요? 객관이요. 제3자의 입장이라는 거. 즉, 내가 느끼는 정서, 나의 정서를 다른 대상과 관련 지으면 상관, 관련이 있는 물체라고 해서 객관적 상관이에요. 시각.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뭐에 포커스 맞추면 돼요. 잘 들어. 자, 이 작품은 자연물인 새를 가지고 화자의 상황과 대비시켜서 화자의 부끄러움, 반성이라고 하는 정서를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들이 사용된다고 정리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즉, 새는 화자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화자가 저 새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반성을 더욱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좀 어려운 말로 매개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뭔 말인지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깃털색이 다양하다. 인종도 마찬가지죠? 뭐가 다양해요? 피부색이. 그래서 피부색이 다른 인종을 해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거는 은유법에 해당이 되겠죠? 원관념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이해했니?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러니까 아까는 자신이 그러한 시선을 가졌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천박한 호기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대놓고 심리를 드러내는 키워드가 나와요. 낮자, 얼굴이 부끄럽다. 그럼 얘는 직접적 표현이야, 간접적 표현이야? 직접적 표현이죠. 나의 편협한, 차별적인 시선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잘 이해되시나요? 쉽지 않죠, 작곡이. 복습 많이 한다 돼요. 자, 그 다음, 봐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노선도가 있잖아, 얘들아. 도착 지점들이 있죠. 근데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도철은요, 앞으로 어떤 정거장이 남았냐면, 굉장히 많은 정거장, 노선이 남았대요. 근데 봐봐. 그런 상황에서 나도 여기에 타고 있고, 그들도 여기에 타고 있다는 건, 그들도 나와 같이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일을 하러 가려고 이걸 타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까는 나는 일을 하러 간다고 했는데 이제 바뀌었죠. 저희들도. 즉, 타자와 저 시적 대상이 크게 다르지 않아. 저들도 일하러 가는 거 아닐까? 누구처럼? 나처럼.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인종은 다르지만 우리가 나라도 다르지만 뭐는 같다. 이 사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즉 노동자의 입장은 같겠죠. 이해됐어요? 나도 노동자? 그럼 봐봐. 너희가 어디에 갔는데 아무도 몰라. 근데 한 명 저기 좀 교복을 입은 애가 있어. 교복이 아니지. 체육복을 입은 애가 있어. 그럼 어때요? 걔가 반갑지. 왜? 나랑 같은 학교여서. 뭔 말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 연대가 동질성 같은 느낌을 회복하게 돼. 즉, 그 전까지는 차별적인 시선,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했다면, 이제는 무슨 시선을 갖는 거야? 너하고 내가 같다. 한 울타리 아래 있다. 즉, 너와 내가 사회 구성원이다. 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그 전까지 심리적 거리감이 멀었던 이유는 뭐예요? 너하고 내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겹쳐지는 지점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니? 근데 이제는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뭐가 좁혀져야 돼요?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져야겠죠. 일단 물리적 거리감이 안 좁혀져서 얘가 건너편에 있다고 했는데 건너편에 있는 애들이 나한테 가까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해됐어? 내가 그들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지는 거죠. 그럼 얘들아 이 심리적 거리감이요. 걔네들도 좁혀졌을까? 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모르지. 왜냐? 여기서는 타자의 입장에서만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관찰하는 사람과 관찰 대상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아두시면 되고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독백적이에요. 자기 스스로 혼자 얘기하고요. 주제는 자신이 가진 차별적 시각에 대해서, 시선에 대해서 반성과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니?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얻은 비판적 성찰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가 등장을 하는데 는과 도가 등장하죠. 이것을 사용해서 심리적 변화를 제시합니다. 이 심리적 변화가 바로 이질성과 동질성이 되겠죠. 그 다음 무엇의 이동? 공간 이동 아니야 얘들아. 타자가 시선이 이동됩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희들에서 새로. 그러면서 부끄러움과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 캐라고 하는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과 대비시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이를 통해서 하자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새
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읽어보라는 건 너희가 읽고 오라는 거야. 난 문제를 내겠다는 뜻이야, 얘들아. 이해됐지? 그 다음에 그거는 돼요. 결국 화자와 새의 모습이 제도 대비된다는 거에 포커스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 나의 쑥스러움을 증가시키고 나처럼 그들 또한 일터로 가는구나. 즉 노동자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들과의 동질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틀린 내용을 오늘 시조까지만 복습하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됐어? 자, 원래 교재 한번 펼쳐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15페이지죠? 자, 일단 첫 번째 작품은 천만리 머나먼 길인데, 자, 지금 나오는 발레들은 다 시도라는 걸 유지하셔야 되고요. 시도의 특징 기억나시죠? 3장부터 사실보다 내외, 나음, 3, 4조, 4, 4조, 4음보. 이게 나와줘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시도의 형식. 그 다음, 여기 있는 작품들은 다 특정 시대를 담고 있죠. 바로 조선 후기에 일어난 개유 정난이요. 수양대군이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을 지금 베이스로 이루어진 작품들이에요. 그거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임금과 이별한 슬픔 다루고 있고요. 형식이라고 한다면 3장, 6부, 45장, 내외에 시도 형식 적어주시면 되고, 자, 임금과 이별한 비통함과 슬픔을 애절하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한자어보다는 우리말을 많이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고 화자의 슬픔을 천만리,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서 수량화를 시켰다. 그래서 정서를 극대화하더라. 정리시켜줄 수 있겠죠? 이해된 얘들아 조금만 힘내요. 우리 시험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너희 시험 한 번밖에 없는데. 그치? 자, 글의 구성. 고은님과 이별했고, 사실 이 님이 뭐야? 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슬픈 정서를 드러낸다. 그럼 물어볼 겁니다. 사회 문화적 배경 얘들아. 작년 기출에서는 이거를 보기로 제시를 했어요. 이래서 보기로 제시한 다음에 여기 여러 작품 나오잖아 얘들아. 그 여러 작품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건 결국 내용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 말이 됐어? 자, 결국 여기서는 결국 뭐가 중요해? 왕위를 빼앗고 아까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했어? 그 다음 이 시의 화자의 상황은 시적 상황은 얘들아 인과 이별하러 오는 길에 냇가에 앉아서 슬픔을 노리고 있는데 슬픔과 애절한 심정을 드러낸다. 중요시어 두 가지 정리해 주세요. 참말리 수량화된 표현이라고 했죠. 거리감이 멀다. 심리적 거리감을 극대화하는 표현이다. 냇물 나오는데 얘들아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왜? 화자의 심리를 여기다 집어넣어. 화자와 심리가 같은 대상이라니까 이걸 우리가 감정 기입된 자연물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해됐어요? 그때가 아닌 아, 그때가 지나면 심리적 거리감.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원호라는 작품이에요. 자, 여울은 얘들아, 여울물. 근데 그는 눈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왜 눈물이나 얘들아? 인과 이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님이 울면서 이것을 보낸다고 하지. 이 님도 마찬가지로 단종을 얘기하고요. 이미 억울하게 쫓겨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임금을 향한 화자의 충성심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리움이 로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님이 울면서 보내. 저 물을. 그래서 나 또한 어때? 너무 슬퍼. 그럼 뭐야? 이 물이 나와 님을 연결시켜주죠. 이해됐어? 이거 우리가 내게 지켜주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물이 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실제로 누가 울고 싶은 거야? 인가 이거랑 내가 울고 싶은 거죠? 감정 이입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다 적으세요. 실치. 그래서 여기서 님은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바로 단종이 되고요. 그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 작품의 내용만을 든다면, 나랑 떨어져 있는, 즉,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되겠지. 그래서, 무엇을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학교에서 제시한 작품들 중에. 자, 그 다음에 상상문의 시도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별의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낼 때 이별의 상황을 가지고 와서, 즉 연인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상징물을 사용해서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 뭔 말인지 됐어? 이거는 이별의 상황과 좀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한번 볼게요. 일단 수양판이 나오는 애가 여기서 수양판은 중의적 표현이라고 했죠. 중의법. 대비와 숙제가 살던 중국의 산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의 의미도 있고요. 또 실제로 순양 대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중의법이라고 하죠. 의미가 이중적인 거. 자, 이제라고 해서 배기와 숙제를 이야기하는 말인데 얘들아, 이들은 중국 고사에서는 얘들아 충신이에요. 근데 화자 눈에는 얘네들은 충신의 대상이 아니야. 왜? 나는 거기서 한술 더 뜨거든. 나의 충성심은 어느 정도야? 나는 고사리도 안 먹어. 그냥 나는 죽어버릴 거야. 이 정도의 충성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걔가 보기에는, 화자가 보기에는 얘네들의 충성심은 어때? 부족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타협한 존재로 화자가 이들을 보기 때문에 비판과 그렇게라도 살고 싶니? 판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채미는 얘들아 고사리를 펴놓는 행위인데 여기서 채미는 수양대군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나라면 이거 안 하고 그냥 죽을래 라고 얘기하는 게 화자예요. 이해됐어? 그 다음 후, 해, 애 것이 나오죠? 그거 풀이거든요? 나는 수양 대군의 땅에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먹지 않대요. 라는 말이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종자. 뭐야? 나라면 죽는다. 라는 뜻입니다. 즉, 굶어 죽는 게 더욱 나아. 자신의 지도와 절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삼삼문의 작품입니다. 초장이죠, 이거. 이몽이 죽어가서 무엇을 들고 하니?
즉 자신이 죽은 후를 가정하는 표현입니다. 자기는 동네산 산의 가장 높이 있는 봉오리에서 낙낙장송이 될 거라고 합니다.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나무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자연물?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굳은 절개를 드러내겠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푸른 소나무를 가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 세상을 뒤덮은 백설, 하얀 눈이에요. 자, 근데 이 하얀 눈을 나는 뚫고 나 홀로 뭐 할 거야? 온 세상이 흰색이어도 나 혼자 푸른색을 유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백설은 얘들아 태조의 세력이 되고요. 수양대군의 이제 킹 레이르요. 그 다음 백설이 망건군. 이 말은 지금 뭐야? 수양대군이 지금 힘을 다 장악한 거예요. 즉세는 세력을 얻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해됐지? 그 다음 독약청청 뭐야? 나는 안 바뀌. 정조를 지킬 거야. 정조, 지조, 절개 다 똑같은 말이야. 이해됐죠? 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신하가 될 거야. 라는 의지를 드러내죠. 이해됐어? 자, 그 다음은 이제는 다시 하고 결이 같아요. 이별의 상황을 가지고 와서 임금과 단조가 떨어진 거에 대한 그 슬픔을 드러낸 작품이에요. 이해됐니? 그래서 보시면 여기 촛불 나오죠? 얘가 눈물을 흘린다고 되어 있어요. 얘는 의인의 대상이다. 감정 이입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하다와 이가 아니라 동일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 쓰고 있나?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별하였간데 즉 이별의 상황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슬퍼요. 쓸쓸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어떤 어조라고 해요? 네, 성질.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별했고 쟤도 이별했어. 근데 제가 지금 이별해갖고 막 눈물을 흘려. 근데 사실 눈물이 아니라 뭐예요? 촛불에게 눈물이 없어. 흘러내리는 순풍의 이미지가 순풍의 눈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락처럼 표현한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나의 눈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심지가 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사람으로 표현하면 얘들아 뭐가 돼?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 되는 거죠. 애타는 마음이. 이해됐니? 그래서 저 촛불이 뭐와 같아? 날과 같아. 나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얘들아. 그래서 나는 나. 즉 촛불과 무엇 되고 있는 거야? 동일시 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 등장하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속하는 줄 모르노라. 촛불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죠. 즉 화자가 계속 촛불 보면서 촛불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본인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유부의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포커스가 뭐가 되어 있냐면 그쵸? 뭐하고 똑같아? 상상문의 시조가 똑같아. 소나무. 자, 일단 나는 소나무야. 근데 간밤에 바람하고 문소리가 불었어. 그럼 나를 뭐 하는 존재? 괴롭히는 존재. 이거를 시대적 배경으로 연결시키면 수양 때문에 후학함. 헬프가 됐지? 왜냐면 수양 때문이 자기 편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렇죠?
그 다음 낙낙상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신하들. 하여튼 충신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 입장에서는 이 수양 때문에 하는 꼴을 보니까 어때요? 빡쳐요. 너무 슬퍼요. 분해요. 이걸 개탄이라고 표현하고요, 여러분. 못마땅해 여기서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랑 문제가 아니야. 수양대군의 행동을 보고 이제 막 벼슬길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재들 또한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저항을 하는데 수양대군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다시 말해. 누릅니다. 결국 유생들 또한 이 꽃이 피지 못했다고 하니 수양대군으로 인해서 탄압을 받은 거고요. 횡포를 받은 거고요. 이걸 우리가 인재라고 표현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인재들을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탄압하고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선비의 마음으로, 신하의 마음으로 참 걱정된다, 안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해됐지?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박백년 작품입니다. 자, 일단 가마귀 아니라 까마귀 얘기는 하는 거야. 검정색 새. 자, 일단 까마귀는요, 야비하네요. 왜? 여기서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거지. 즉, 원래는 까만데 눈비라고 하는 상황에 맞춰서 흰색처럼 보일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시대가 배경을 보려면 간신색.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존재. 즉,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존재. 원래는 단종의 신하였다가 누구로 갈아탄 애들? 그치, 세조로 갈아탄 애들. 이랬어. 그 다음, 눈비, 밤 나오는 여러분, 신상황이고요. 왜 혼란하다고 표현하냐면, 눈하고 비가 내리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 어지럽잖아. 그래서 혼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세조의 왕의 찬탈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히른드 검노베라. 자, 검고나 영탁벌이고요. 뭐야? 하얀 척하지만 본모습은 숨길 수 없는 라는 화자의 비판적인 입장이 드러나죠. 그 다음, 야광 명월. 주변이 깜깜해도 빛나는 달이래요. 즉, 자신의 속성을 잃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 뭐하고 대조돼요? 까마귀하고 대조돼요. 그러면 어떤 신하? 이 그지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은 신하. 충실히 얘기하는 거죠. 다른 작품하고 연결시키면 낙낙장송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이 될지? 자, 밤인들 어두우랴. 밤이 뭡니까? 고난과 시력, 눈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둡지 않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사용했죠. 이해됐어? 그 다음 사랑하는 이고요. 여기서는 단종이 되고요. 나는 누구밖에 없어. 단종밖에 없어 라고 하는 변함없는 절개, 지도를 일편단심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뒤에까지 하면 저를 죽이시겠죠? 이번에는 제가 좀 마음을 꺾어보겠습니다. 자, 뒤에는 우리 다음 주에 인서를 진행할게요. 여기까지만 잘 복습해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출석 체크를 좀 해야 돼서 잠깐